네, 자,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민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시간의 특징주 5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특징주 어제 아바타2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MDS테크 플러스 9.97% 보여줬습니다. 아바타2가 최초 공개된 후에 굉장히 크게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알로이스 또한 플러스 9.46%를 보여줬습니다. 12월 14일 개봉을 앞두고 무려 예매 관객 수가 벌써부터 12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큰 상승 흐름 두 종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와 관련됐던 종목 나무기술 또한 플러스 6.54%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정보통신 또한 플러스 4.49%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아바타2와 관련된 종목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덱스터 또한 플러스 3.4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확실하네요. 아바타 개봉과 맞물린 기대감에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가 누굴까라는 기대감 또 이제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투자하기에 매력 있어 보여요? 우선은 그 MDS테크. MDS테크. 네, 우선은 그 아바타2 앞에서도 굉장히 열띤 토론을 좀 했는데. 근데 결론은 안 났어요. 아바타로. 그렇죠. 결론이 안 나서 여기서 아이디어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MD스테크가 아바타 관련 주식입니까? 그거 아바타2의 시각효과 아. 담당하는 유니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협력사가 바로 이제 그 MDS테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협력사라고 해서 근데 여러 가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아바타2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CGV나 뭐 이런 좀 극장 쪽에 어떤 영향을 가장 크겠지만 나머지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뭐 그닥 겹쳐 있는 게 뭐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바타2에 대한 이 관련주는 저는 아직까지는 테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나마 지금 MDS테크 같은 경우가 그 안에서 뭐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인베디드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업체치고 지금 뭐 분기마다 본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지금 분기마다 지금 50% 이하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 뭐 유보율 같은 경우는 뭐 20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이제 MD테크에 대한 그 전에 이제 아바타2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관심을 받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보니까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괜찮다. 물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그만큼 MD테크에 대한 현금성 자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바타2에 의한 어떤 주가가 또 상승하고 또 이제 인천대와 어떤 협약에 대한 부분도 상승을 했는데, 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이 어떤 종목들을 슬림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MD스테크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좀 신용 잔고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약간 좀 그런 편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용 물량이 많고, 보세요. 자, 테마주죠. 지금 아바타 거의 뭐 대장 혹은 둘째 형 정도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습니다. 신용 잔고가 많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확 붙었다가 또 언제 확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그야말로 테마주의 성격이라고 말씀하셔서 투자 유의도 상당히 체크를 같이 하시지 않으면 크게 어떤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 매매보다도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MD스테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으로 좀 괜찮다.
어떤 현금성 자산 많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캐치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몰랐을 거예요 아마. MD테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종목 명만 들었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으로만 좀 설정, 그러니까 뭐 개인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개인 관심 종목에 놓는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매매하라라는 부분은 아니죠. 어떻게 시간에서 왔으니까 시간의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재무적으로 현금성 자산 요새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도 좀 어렵고 하니까 네.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는 종목이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받을 거라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MD테크 한번 좀 관심만 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성웅 차장께서는 목표가를 8,100원, 손절선을 7,000원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도 확인하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특징주 제일 첫 번째로 효성 ITX가 18일 동안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뒤로 이어서 엔터주, JYP와 SM 또한 17일 동안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4분기에도 실적이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신인 아티스트 4팀이 데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4분기에 이어서 내년에도 청신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SM은 콘서트 재개와 관련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쏠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OEM 대표 업체죠. 영업무역 또한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오더 증가와 함께 달러 강세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또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식자재와 급식 3사의 매출채권 증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기관의 매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X홀딩스 35일째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식품과 관련해서는 삼양식품이 17일째, 기관의 17일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 불, 수출 3억 불을 달성했었는데요. 1년여 만에 4억 불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레이입니다. 치과 의료기기 업체죠. 레이는 10일째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금양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뒤 이어서는 5G와 관련된 종목 KT가 있습니다. 올해 세계 5G 가입자가 10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호재가 전해지면서 매수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 3위 종목에 오르기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요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분명히 교집합이 있는 게 엔터 주식 대표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급식주들도 보여요. 현대 그린푸드와 같은 삼양식품의 음식료, 그다음에 의료기기 장비 중에서 이번에는 또 임플란트 관련한 종목들이 레이가 가장 요즘엔 탑픽으로 꼽혀지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이성웅 차장께서는 뭘 꼽으셨습니까? JYP 엔터. JYP. 네. JYP 엔터도 있지만 이제 SM도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뭐 음식료 그리고 임플란트는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많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뭐 JYP 엔터, SM 뭐 저는 다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제 그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한다면은 좀 특이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시장에서의 공략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뭐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쪽에서의 어떤 레이블 같은 이런 현지의 그 그룹을 인원으로 하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게 바로 이제 4세대 아이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뭐 JYP뿐만 아니라 뭐 SM, 뭐 다른 이 보이그룹과 뭐 걸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뭐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부분이 충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티스트를 활용한 음원, 음반, 그리고 공연.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수입 비중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을 가장 충실히 하는 게 바로 JYP 엔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지금 뭐 다른 뭐 SM도 그렇고 뭐 하이브도 그렇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신사업에 많이 지금 진출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 이게 잘 되면서 시적 가시화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그 전에 어떤 이 성장주에 대한 인플레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뭐 물론 이제 JYP 엔터도 뭐 MD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지만 다른 엔터 업체 대비해서 본업에 충실한다는 점에서는 가장 크게 지금 JYP 엔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한 것 같아요. 엔터 안에서도 종목으로 봤을 때는 JYP 엔터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지금 JYP 엔터도 관심 받고 있는 게 내년 상반기 때 뭐 미국과 일본, 중국 쪽에서의 그런 그룹을 매일 대비를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이 그룹의 아티스트 대비에 의한 주가와 실적의 연동성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이 JYP 엔터를 엔터 업종에서 좀 가장 관심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다른 엔터사들은 본업 이외의 것들에 뭔가 노이즈들도 있었는데 주식도 기업도 사람도 역시 본업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살아남습니다. 저의 철학이기도 하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엔터주들 안에서 요즘 계속 이렇게 호평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특징주는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금양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금양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한번 점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거의 뭐 정체되지 않고 꾸준하게 좀 주가 상승을 계속 유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8월 달에 뭐 봤을 때도 이제 원통형 전제에 대한 개발 부분 때문에 한번 이 점프한 다음에 주가가 그대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10월 말 같은 경우에 이 콩고 쪽에서 리튬 그 지분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나와주면서 점프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많이 안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뭐 차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뭐 여러 가지 그 뭐 보조 지표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가장 정확한 거는 이 주가랑 거래량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주가가 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간단해요. 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팔지 않으면 가장 쉬운 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팔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 5,000원대에서 가지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가격을, 금양의 주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양에 대한 차익실현이 거의 좀 잘 안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금양 어떤 뭐 2차 전지나 이쪽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원래 금양이 이제 발포제 기업이거든요. 뭐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도 이 1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본업의 가치가 안정돼 있고 나중에 이쪽에 2차 전지 쪽에서의 실적이 좀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금양에 대한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게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이 넘어요. 네네. 비싼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감은 있죠. 약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프리미엄은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그 수소 연료전지나 이쪽 부분이 실적에 이제 잡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빠르게 좀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가져가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시세가 크게 나서요. 그다음에 지금 좀 쉬고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기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해서 그 시간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그만큼의 보상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지금 차트상 위치 아닐까요? 그래서 뭐 단계적인 그런 수익을 바란다고 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바타2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자, 그렇다면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십시오. 뭐 좀 간단해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만 짧게 좀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0%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현재 뭐 3만 원 정도 될 텐데 뭐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한번 좀 보시고 근데 그때 가서 종목을 어떤 보유한다 차익
실현한다. 뭐 그런 것보다도 그때 한번 그 흐름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분석해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 이게 무슨 차익이 아니거든요.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가격이 그 가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1차 목표가 정도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뷰티풀 굿머니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